박건욱의 1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의 시그널을 어디서 포착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전일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네. 있어가지고 저도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좀 발동이 되면서 살짝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좀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달아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건 처음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과 비슷하게 10% 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장중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를 좀 많이 흔들었었죠. LTA 장기 계약의 좀 세부 수치를 공개를 좀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많이 많았었죠. 사실 좀 실망 매물들도 출회가 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로 좀 투매가 확산이 되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이미 잠정 실적 발표 나왔지만 좀 남아있죠. 투톱의 실적 발표 영향 자체가 사실 상승을 이끌어내는 데는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저희가 투톱에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실적은 잘 나왔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는데 지금 워낙 자금 자체가 쏠려 있던 상황이고 투자자들도 지금 전체가 좀 무너지는 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좀 패닉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이번 주 이후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트로픽이 나왔었는데 투자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트로픽 투자에서 발생한 32억 달러의 규모 평가 이익이 좀 나왔다고 발표도 했고요.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애저와 코파일럿 같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년 동기 매출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이죠. 클라우드에 사람들의 좀 투자자들의 눈길이 좀 많이 쏠렸었는데 이 부분은 증가를 했다는 건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메타가 사실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좀 웃도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주당 순이익과 3분기 매출 전망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규모 AI 투자 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들려오는 잉여 현금 흐름이 메타 쪽에선 90% 이상 좀 급감을 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메타는 오히려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겠다라고 의지를 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체크를 하시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 자체를 좀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세계에서 좀 가장 낮아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좀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FOMC는 결국 좀 동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우세로 동결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동결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대다수의 위원들은 7월과 8월 좀 CPI 보고서를 본 후에 결정을 하자, 9월에 금리까지 결정을 하자라는 좀 의견을 보였는데 상당히 매파적인 의견을 보인
의원들이 한 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건데요. 다음 FOMC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다는 거죠. 매파적인 태도가 동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인의 지금 수급 자체가 국내 증시의 수급 자체가 마를 수도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시고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과 WTI 지수겠죠. 원달러 환율과 WTI 지수는 현재 좀 안정권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안정권인데 중동 전쟁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금 의심이나 이런 거 좀 종식이 좀 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음 FOMC 회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좀 많이 높이지 않을까, 높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발표인 오늘을 기점으로써 좀 단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었지만요. 8월 달에 투자 심리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은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 전략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7월 남았다고 해봤자 오늘과 내일밖에 없는데 실적 발표 정도만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투심 자체가 너무 좀 위축이 되어 있고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분들이 너무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생태계가 좀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손상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하락세라는 건요. 사실 좀 많이 망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과 현물을 좀 매수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관망세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고 글로벌 악재의 투자 심리까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장의 난이도가 현재 너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신호가 오고 난 후부터 시장을 좀 개입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자금 흐름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좀 조치라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락폭이 좀 작은 것들을 위주로 테마성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실적 중심의 대형주, 주도주로 압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형주, 주도주가 시장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당연하게도 회복이 좀 빠른 주기도 하고요. 현금을 확보하고 나면 사실 좀 이 심리적으로도 사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사실 좀 권장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현재 무너진 시장에서 사실 이 정도 하락폭에서 아무리 좀 작은 종목이라고 해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신규 매수로 좀 비중이 높지 않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FOMC 결과 나온 이후에 이제 신년물 국채 금리가 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2년물 단기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국채 금리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네. 많이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파고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상까지를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도 현재는 좀 투자자들이 많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쪽에서
특히 국채 쪽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채 금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지금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건 지금 얼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얼만큼 흘러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프리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어제보다는 이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어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게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착시 효과가 또 생기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나란히 상승 하락폭에서 좀 회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발표가 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후에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돼서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 사실 어제 더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었죠. 좀 길게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좀 다급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젤 로보틱스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 모듈을 좀 공개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로봇이 다시 좀 많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엔젤 로보틱스의 좀 입장에 따르면요, 로봇 생태계 확산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로봇 쪽에 약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로보티즈 SPG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액추에이터 3파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새 기업들의 액추에이터에 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선도 업체인 로보티즈와 좀 경쟁을 할 수 있게 SPG와 사면이 하반기에 경쟁 구도에 좀 참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는 로봇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기업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북미 폴더블 공급망에 좀 들어간 기업이죠. 부품 쪽에서 공급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폴더블 시장이 그렇게 확장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분기까지도 파인엠텍으로 폴더블 시장이 사실 파인엠텍이 좀 수혜가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폴더블에 대해서 좀 시장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인엠텍은 생산 라인과 생산 능력 자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은 좀 수주가 들어온다면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KB금융이나 뭐 삼성생명, 신한지주 같은 지금 방어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눌렸죠. 눌리면서 방어주들도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적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낸 기업들도 사실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락폭이 좀 적은 방어주들이 있습니다. 뭐 삼양식품이라고나요. 뭐 KB금융은 살짝 많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런 방어주들 중심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삼성 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 낙폭을 그려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자체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어제보다는 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시장과 오늘 프리장 상황 이 두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바로 로봇 테마인데요. 이 로봇 테마 관련해서도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SPG 사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7월 23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파인 엔텍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북미를 향한 이 부품 공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프리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주, 지금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방어주가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기도 했지만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방어주가 방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식품 관련된 업종을 한번 말씀해 주셨을 때 가져와 주셨던 삼양식품도 오늘 프리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장 자동화죠. 그런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AI, 역시나 AI입니다.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로봇도 지금 들어가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기술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나 식음료, 물류까지도 좀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섹터고요. 인건비 상승도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이야기고, 그리고 고령화까지도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에서 사실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차세대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데, 이 팩토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형태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해외와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좀 뜨거운 주제죠. 캐펙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와 로봇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좀 자금이 들어가는 섹터죠. 미래의 가치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란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그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제조업이 핵심 산업이라고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한 좀 테마가 아닙니다. 다양한 좀 산업들이 합쳐져서 성과를 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구조적 성장에 영향을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현대 모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 호주, 북미 같은 해외 프로젝트도 좀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용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류센터나 제조공장, 컨베이어 벨터 같은 좀 물류 통합 시스템까지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 모백스 입장에서는 현재 좀 좋은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한미 조선업 R&D 프로젝트까지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선박 제조를 위한 운반이나 좀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들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폭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R&D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 이후죠. 5일선과 21선 자체가 일단 주가 위로
내려 있는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에 대한 호재가 좀 계속해서 좀 들려온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워낙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다는 것, 언제든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최대한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테마 중에서도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이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해외 수주 확대가 안정적인 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사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이랑 이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묶이면서 좀 급등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 상승을 단순히 이 로봇 테마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물류 자동화 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바뀌는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지금은 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가 지금 다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어서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R&D 소식이 아마 제일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 자체를 착실하게 좀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실적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장기 성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에 얼만큼의 실적을 내놓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테마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두개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먼저 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방금 양전에 성공을 해서 0.35%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6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44% 밀리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5,654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물량을 담아내고 있네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632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851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짙어진 상황인데요. 3.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전을 했다가 다시 양전에 성공을 해서 1.2%, 0.9%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SK스퀘어가 4% 정도 밀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1.3%,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프리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방어주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6%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은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알테오제는 1.4%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도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강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삼전익스가 같이 밀리면서 반도체 소보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 로봇주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셨던 7월 23일에 가져와 주셨던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22,750원의 매수가를 불러주셨는데요. 29,15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30% 가까운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늘 프리장에서 말씀을 했던 종목이죠. 7월 23일에 가져와 주셨던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36,800원에서 매수가 불러주셨는데 41,600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누로 파마리서치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보시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5% 상승률, 코스메카 코리아는 1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익률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수익률이 일단 어제 제가 가져온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파마리서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6% 가량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리면서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중에서도 파마리서치는 좀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평선들 자체가 아래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5일선도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량마저도 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데 투자자들에게 현재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매우 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21선 부근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는다면요, 파마리서치는 하반기까지 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도 유효하고 신규 매매를 보신 분들께서는 눌림목에서 대응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의 차트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조금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7월 29일에 가져와 주셨던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공략주 저도 좀 로봇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랜만에 로봇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스모 로보틱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의료용 재활 로봇, 산업용 웨어러블 슈트를 제작하는 기업이죠. 제조, 물류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업 웨어러블 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허리 근력을 좀 보조하는 산업용 슈트죠. 그 제품 라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요, 뇌파를 이용한 재활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 중국에 좀 데이터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좀 겨냥한 외국산 로봇 규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상당히 좀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코스모 로보틱스는 미국 FDA, 유럽의 C 인증을 확보한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R&D나 글로벌 마케팅 같은 비용 때문에 적자인 상태이지만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지금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흑자가 되는 순간부터 코스모 로보틱스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요. 오버슈팅 그리고 보호 예수 차익 실현 똑같은 패턴이죠. 물량이 좀 쏟아져 내리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 패턴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앞서 좀 말씀드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매물대 자체가 많이 좀 얇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만 좀 많이 유지가 된다면요, 2만 원까지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워낙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정하셨다면 곧바로 좀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전략을 좀 가지시고요. 매매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이제 좀 흘러가고 나서부터 하락세를 타면서 13,000원까지 쏟아지는 만약에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고 다음 타점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15,92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코스모 로보틱스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5월에 신규로 상장한 이 로봇 관련된 기업이죠. 증권가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 재활용 로봇 기술력과 해외 수출의 성장 가능성, 이 수출 확대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정확히 이 신규 상장주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가격보다도 거래량이 얼만큼 붙어주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시세로 오늘장에서 4% 넘게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15,92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다기보다는 신규 이 상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포인트가 이 해외 매출의 확대인지 아니면 적자를 축소하는 게 더 우선인지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사실 다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자 축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해외 매출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외 매출이 나오는 순간부터 코스모 로보틱스는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실적을 얼마큼 내놓는지, 여기서 현금 흐름과 또 적자가 얼마큼 축소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략주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바이오 비주입니다. 메디컬 엑스테틱 제품으로 최근 들어서 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이 최근 K뷰티의 공약지의 좀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미국 약국 체인점을 입점을 좀 시작으로 북미 시장까지 공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킨 부스터나 HA 필러 같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독점 유통권을 가지고
가진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병원 채널 중심으로 유통망을 점점 더 확장을 시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생산량까지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매출 이익률도 69%, 영업이익률도 30%가량 좀 달성하면서 수익성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부터 좀 신규 포트폴리오 매출들까지도 본격적으로 나올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량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거래량이 좀 붙어주기 시작하면서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돌파로 인해서 60일, 120일 선이 좀 뚫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평선 이격 부담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현재 십자 상태에서 전일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눌림목에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선 거래량이 이전과 같이 붙어준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9,33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5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바이오 비주 만나봤습니다.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그리고 필러나 화장품을 생산하는 미용 의료 기업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바이오 비주의 기존 스킨 부스터와 화장품 사업에서 필러랑 셀론 비용 매출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7월 20일에 거래량이 탄탄하게 붙여주면서 이번에 좀 강하게 돌파한 것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로 1.2%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가는 9,330원 이하,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모두 당일에 슈팅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일 단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